안녕하세요, 한청입니다. 자, 손해사정사 1차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이 조금은 늦었습니다. 이게 원래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찍고 뭐 1강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을 이게 찍었다가 조금 수정해야 될까 약간의 문제들이 생겨서 기본 이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기본 이론을 좀 진행 중에 있어서요.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게 중간에 OT를 다시 조금 찍기가 그랬는데, 어느 정도 빨리 좀 마무리를 일단락을 시키고 다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오리엔테이션 업로드가 좀 늦어진 점 좀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바로 그럼 이제 이 손해사정사 1차 오리엔테이션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찌됐든 우리가 보는 이 손해사정사 시험, 자격증 시험이죠. 자격증 시험입니다. 그럼 자격증 시험의 목표는 바로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즉 우리는 이 자격증 합격을 목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자격증 합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격증 합격. 자, 저는 사실은 이 자격증 합격을 위한 자격증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저는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하거든요. 효율성을. 자, 이것을 좀 염두를 해보시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서울시에 관한 시험을 좀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 이렇게 생겼나요?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서울시에 대한 시험을 뭐 본다고 치는데, 일단은 뭐 이쯤이 마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포에 살고 있거든요. 마포에 집도 있고 직장도 여기 있습니다. 회사도 여기 있고요. 마포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부모님은 양천구 목동에 살고 계십니다. 이쯤이 되겠죠? 강의는 좀 이쯤일까? 이쯤. 네, 목동에 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막내 동생이 여기 안암에 지금 따로 나와서 살고 있어요. 저 안암에 큰 대학병원 하나 있죠.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가끔 막내가, 저희가 3남매인데 막내가 혼자 멀리 떨어져 사니까 저희 어머님이 가십니다. 물론 막내가 오기도 하지만 가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한 번에 가실 때도 있고요. 마포에 들렸다가 저를 봤다가 가실 때도 있고, 또 오실 때도 이렇게 오실 때도 있고요. 다시 마포로 들려서 저랑 뭐 만나셨다가 뭐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하고 다시 목동으로 돌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마다 뭐 차를 타고 가실 때도 있고, 버스 타고 가실 때도 있고, 지하철 타고 가실 때도 있고, 이렇게 가죠. 그 방법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꼭 목동에서 안암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소재, 사는 곳이라든지 그런 게 바뀌면 이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문제가, 자, 목동에서 안암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 중에 가장 빠른 길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질문을 답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때요? 자, 서울시 문제 시험 과목 이름이 서울시입니다. 그럼 서울시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즉 목동에서 안암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방법도 한번 볼까요? 방법은 물론 이것보다는 적겠지만, 자동차를 타고 가는 방법, 뭐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 그리고 또 심지어 뭐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는 방법, 뭐 여러 자전거 요즘에 자전거 도로도 따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장 빠른 길, 뭐 가장 편한 길, 아니면 가장 뭐 환승을 덜하는 길, 가장 뭐 교통비가 저렴한 길,
이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즉 이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라는 것은 사실 시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느 경우의 수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라는 과목 범위 안에서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정형화된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매년 출제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은 작년과는 똑같이 비슷한 것을 내거나 주제를 갖게는 하지만 똑같이는 내지 않죠. 사실 시험은.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케이스를 다 외우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스타일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나는 기본 이론 조금 지겨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빨리 하겠다. 그래서 나는 문제를 왕창 풀 거야. 나 문제 한 1000문제 풀면 뭐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경우의 수를, 첫 번째 많은 경우의 수를, 두 번째 내년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모든 문제풀이로 내가 커버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면 기본 이론보다 문제풀이 이미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거 나왔으니까 이 내용 공부해서 하면 되겠다. 그럼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효율 시험 합격 점수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성이 떨어지겠습니다. 물론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쉬운 시험들은 난이도가 쉬운 레벨의 시험들은 사실은 족보라는 것이 또 존재하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대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난이도가 쉬우면 그냥 매년 나왔던 문제가 그 안에서 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은 조금은 쉬운 시험은 아니고 특히나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기존에는 4개의 자격증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4개, 5개 자격증으로 4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통합이 됐죠. 신체 재물, 부가적으로 이제 차량까지 해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범위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시험 스타일도 옛날과는 다르게 특히나 2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무적이고 사례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1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지금 40몇 회죠. 40몇 회가 됐다라는 얘기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40몇 회가 됐어요. 그럼 출제자분들이 낼 때마다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가져오고 막 응용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1차에서 계산 문제 안 나왔는데 이제 막 계산 문제 갖고 오기도 시작하고 그렇게 점점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그냥 문제풀이 하나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문제 풀고 그거 외우고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에는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리 손해사정사 공부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1차 오리엔테이션이죠. 이 손사 공부를 보험이라는 것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기준이에요. 당연히 뭐 실무를 겪으셨거나 좀 재수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고 있는데 그럼 기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뭐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죠. 또 뭐 시험에 관련된 커뮤니티라니까 손사 관련된 커뮤니티들이 있죠. 그러면 꼭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이 시험 저 뭐 끝냈고 못 끝냈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얼마 남았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뭐 1차 공부하지 말고 2차부터 하라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뭐 별것들을 다 물어보십니다. 가서.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거기 모이신 분들도 사실은 많은 경우가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거기 계십니다. 그렇죠? 같은 분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분들이 아니라면 이미 땄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좋은 조언을 주실 수도 있지만 또 실무자분들 많이 계시죠. 그럼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과는 사실은 갭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뭐 1차는 쉬우니까요.
1차는 뭐 이런 거니까 2차 공부부터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실무를 겪어봤고 좀 해봤고 아니까 그것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지만 보험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칙연산도 모르는데 인수분해하라는 격입니다. 사실은 저도 20대 초반에 처음 보험 공부 시작할 때 제가 뭐 공부를 막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서니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 와닿게 하는 기간도 저는 굉장히 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공부 전략을 짜시거나 계획을 짜시거나 하실 때 공부를 특히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공부는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죠. 자기 상황에 내가 수준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수준이 안 되는데 뭐 어디서 보니까 저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대. 그게 어떻게 내가 수준이 나 사칙연산도 못 하는데 야 누구 말 들어보니까 인수분해부터 해야 된대. 이거는 마치 뭐겠어요? 초등학생 앉혀놓고 야 서울대 가려면은 초등학생한테 고등수학까지 다 끝내고 중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거랑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공부는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자기 상황에. 그리고 뭐 특히나 우리 이제 일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역시나 자기 상황과 환경, 생업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냉정하게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겠다. 몇 시간을 공부한다면 점수 목표는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다. 라들까. 그러면은 어디에 중점을 둬서 전략을 짜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막 욕심을 난 만점 맞아야지. 점수 잘 맞아야지. 막 욕심만 이렇게 있어서 막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어려운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남들이 다 맞추는 쉬운 문제도 못 맞춥니다. 그럼 불합격하는 거고 계속 그것이 쳇바퀴가 돌면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자격증 못 따고 그냥 매년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자격증 시험 공부하고 시험 보게 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전략을 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풀이만 갖고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보세요. 자,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시를 설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설계자다. 시험은 이제 시험으로 치면 출제자나 어떤 그 학문의 교수님이 되겠죠. 그렇죠? 설계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서울시를 만드는데 일단은 이 큰 서울 땅을 좀 나눠야 되겠어. 그렇죠? 그러면은 양천구, 그다음에 마포구, 그다음에 안암이 성북구인가요? 성북구. 뭐 해서 구를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구 단위에서 또 세분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목동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신정동도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모여서 서울이 됐어요. 서울이.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양천구는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떻게 생겼고 목동은 그중에서 목동은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떻게 생겼고 하면서 이거는 목동은 어디야? 양천구는 어디야? 그래서 목동의 특성들은 이렇게 되네. 지리적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을 갖고 있네라는 것들이 좀 정립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자, 서울시라는 과목 안에서 기본적인 단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개념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개념들이 먼저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도로를 놔줘야 사람들이 돌아다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목동과 신정로, 동과 동 사이에 무슨 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뭐 구와 구 사이로 가는 것들은 뭐 큰 도로들, 뭐 무슨 간선도로, 뭐 강병북로 이런 큰 도로들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버스 노선도 뭐
만들어주고 지하철 노선도 만들어주고 요즘에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도로들을 딱 구성을 해서 연결을 딱 해놓으면 서울시 자체가 짜임새가 있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기존에는 양천구 하나 떨어져 있고 뭐 목동 하나 떨어져 있고 했다면 이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또 새로운 특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특성들이. 그렇죠? 즉 개념에다가 구조가 얹어지면서 과목이 이제 완성이 돼가는 거죠. 완성이.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서울에서 버스를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이 편하다. 환승 세터가 여기에 있고 이런 식으로 환승을 해가고 이런 원리들. 그렇죠? 지하철도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고 환승역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은 환승도 되고 뭐 이렇게 훨씬 더 버스와 지하철도 환승할 수 있고 그렇죠? 일로 내리면 택시도 가까이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이용하는 방법들이 생겨날 겁니다. 즉 서울시의 교통을 이 구조를 이 개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원리들이 정립이 되는 거죠. 원리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서울시에 대한 개념 구조 원리 저는 이것을 개구리라고 부릅니다. 개구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해당 그 과목의 기본기라고 저는 해요. 기본기. 즉 여러분들이 이 과목의 기본기가 딱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오히려 이것이 효율성이 높다 생각을 하면 특히나 우리 시험은 2차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일수록 이 기본기가 나중에 갈수록 효율성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기본기를 일단은 강조를 제가 좀 드리고 싶고 이 개구리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에 중점을 두고. 되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여기서 추가를 좀 해보자면 자, 자격증 합격은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렇죠? 효율성. 그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입니다. 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부할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학생 여러분들은 직장인보다 공부할 시간이 많겠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요즘 학생분들도 사실은 공부할 시간이 적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알바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사실은 우리가 대기업에 어떤 기업에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업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뿐만 아니라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분들도 시간을 쪼개서 자격증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물론 일을 끝내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즉 우리한테는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각자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을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정해진 시간 내에서 우리는 만점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합격 점수를 받으면 되죠. 합격 점수를.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지금 1차 시험이죠. 1차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그렇죠? 그래서 평균 60점만 맞으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점수입니다. 뭐 100점, 80점, 60점, 40점. 40점이 이제 꽈락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공부 범위라고 할게요. 공부 범위, 공부량, 공부 범위라고 할게요. 그러면 보세요. 사실은 우리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6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60점을 목표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왜? 보세요. 60점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공부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보세요. 자격증 시험, 특히나 1차 시험은 쉽게 말해서 자격증 시험 자체가 어찌됐든 자격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나 1차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2차 공부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지식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는, 걸러지는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 손해사정사 자격증 보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필수로 알고 있어야 돼 라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과목에서 기본이 되고 필수가 되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강의 시간에 아까 개구리를 통해서 지도 그리듯이 하면서 아 여기가 중요하네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기본이 되고 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보면 매년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1년, 2년도 좀 긴데 2년 주기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고 합격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뭘까요?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한 겁니다. 변별력을. 그렇죠? 따라서 문제 난이도도 좀 높지만 1차에서는 난이도를 크게 막 높여서 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바깥의 범위, 조금은 정해져 있지 않은 범위 부분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00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은 뭐 얇은데 이렇게 갈 겁니다. 얇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자, 내가 합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뭐 한 3번 보시겠어요? 아니면 요만큼에서 10번을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당연히 이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냥 불안해하면서 다 마치 공부해야 될 것처럼 그래서 막 다 손대면 결국에는 남들은 이거 다 맞으니까 합격을 하는데 나는 이것도 다 못 맞으니까 심지어 이거는 어때요?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확률이. 내가 공부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타작도 하거나 못하면은 잘하는 건데 남들이 다 맞추는 구간에서 내가 또 못 맞추면 나는 당연히 불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저는 삶에서도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당연히 이게 1순위입니다. 2순위, 3순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시간에 따라서 나의 공부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위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시간이 너무 촉박해. 난 1순위만 다 외워야 되겠다. 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일단은 1순위 다 외우고 2순위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짜야 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은 1순위입니다. 아니면 이건 1.5순위입니다. 뭐 2순위입니다. 3순위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드릴 겁니다. 그게 또 저의 어떤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이론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문풀, 그다음에는 핵심 요약하는 파이널. 이렇게 구간이 있으면 이 기본 이론에서 이제 기본기에 대한 부분들 끝을 낼 거예요.
그리고 문풀에서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반복을 하는 거죠.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좀 이제 심화적인 내용들 하나씩 좀 들어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순위가 조금은 1.5순위나 뒤에 있는 것들, 후순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좀 더 추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1순위지만 여기서 한번 언급은 했지만 조금 어려웠던 내용들을 그 어려운 부분에 집중해서 좀 더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심화를 할 거고요. 파이널에서는 이 순서 그대로 우리 좀 반복을 할 겁니다. 말 그대로 요약이죠. 핵심 요약 하고 심화하는 부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구성을 하면서 나름 짜임새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전체 내용이 한 6번 정도 반복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도록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 보면 내용이 계속적으로 좀 연결되는 느낌, 그리고 반복되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비슷한 말인데 약간은 기승전결처럼 연결을 좀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 좀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좀 깊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 강으로 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땅 하고 터트려서 알려드리면 사실은 특히나 보험 처음 하시거나 개념이 약하신 분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조금씩 나눠서요. 이거를 여기 이제 이 기본 이론이 진행되면서 여기서 잠깐 맛배기, 그 다음은 약간 맛배기, 그리고 뒤에 가서 여러분 앞에서 이런 내용들을 했는 거를 오늘 한번 제가 좀 심도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좀 시켜둔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하나의 커리큘럼이 끝났을 때 내가 구조가 딱 잡혔다, 개구리가 딱 잡혔다, 하나의 흐름으로 잡혔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으실 수 있도록 좀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커리큘럼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이제 1차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1차 과목이 보험계약법이 있고, 손해사정 이론이 있고, 보험업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1차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손해사정사 시험의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A라는 사람이 수천 명, 여러 명이 모여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나 하나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암보험 가입됐습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나 하나만을 위해서 보험 상품을 만든 거예요? 아니죠.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팔으려고, 여러 사람과 보험 계약을 맺으려고 이 보험 상품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자, 청약도 받아야 되고요, 뭐 심사도 봐야 되고,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적합한 사람인지, 사고가 나면 조사도 해야 되고, 보험금을 지급도 해야 되고, 뭐 면책 여부도 밝혀야 되고, 소송에 들어가면 소송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야, 우리 이 내용을, 즉 이것이 이제 보험 계약을 맺는 거죠. 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 계약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보험 계약의 내용을 좀 약간 일정한 틀을 정형화를 시켜놓을 필요가 있겠다. 우리 그래야 그 정형화 시켜놓은 것들에 의해서 딱딱딱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일을 좀 수월하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약관입니다. 약관.
그러니까 이 약관은 보험뿐만 아니라 핸드폰 보험 가입하실 때도, 어디 서비스 가입할 때도, 내가 뭐를 이용할 때도 다 사실은 약관이란 거 여러분들한테 드리죠. 고객한테 약관을 드리고 거기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렇죠? 왜? 보험회사가 약관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이 약관에 동의를 한다는 것은 계약이 일단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이 계약의 내용에 따르겠다라는 동의죠. 그렇죠?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약관입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쓰이는 약관이니까 우리는 보험 약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험 약관은 어때요? 종류별로 있습니다. 무슨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약관. 그렇죠? 암보험은 암보험 약관. 뭐 책임보험은 책임보험 약관, 질병보험 약관. 종류마다 약관이 있어요. 종류마다. 그렇죠? 즉 보세요. 가만히 보셔요. 이 내용. 여러분들 2차 과목 혹시 보셨을까요? 2차 과목에 뭐 있어요? 의학이론 있죠. 신체 같은 경우에는 의학이론 있죠. 그렇죠? 의학이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은 뭐 딱 두 가지니까 자동차 보험 하나와 자동차 구조가 있으니까, 신체는 좀 과목이 있으니까 신체를 예로 들어보면 의학이론 있고 자동차 보험 있고 책임보험 있고 재산보험에서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시험을 보죠. 즉 이게 2차예요. 이게 2차 시험인 거예요. 실제로 보험 상품마다의 보험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 되시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보험회사가 이 보험 약관을 만든다고 보세요. 그럼 보험회사가 이 약관을 마음대로 만들면 되겠어요? 아니죠. 적어도 이 약관을 만들m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기초가 되는 법과 이론이 있을 겁니다. 법과 이론이. 그래서 이 법이 바로 보험 계약 시에 지켜야 되는 보험 계약 법이고요. 이 이론이 손해사정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 법에 이제 조금 추가가 되는 게 보험업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보험업법은 어떤 성격이냐면요. 보험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험자가 해당을 하겠죠. 보험자가 보험을 경영함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보험계약법과 손해사정 이론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모든 약관은요, 특히나 이 법을 준수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이 틀 안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모르는데 이것부터 공부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은 적어도 보험에 대해서 조금 아는, 적어도 이 책을, 이 약관을 봤을 때, 2차 교재를 봤을 때 적어도 내가 뭔 말인지는 가만히 보면 이해가 되는 정도의 분들께 해당하는 얘기지, 보험을 처음 하시거나 개념이 정립이 안 되신 분들한테는 그냥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특히나 동차 합격을 위해서는 이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론을 충실히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자, 이것들이 이제 그럼 뭐예요? 이것들이 1차 과목이 되는 거죠. 1차. 그래서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이것들마다 자격증을 따로따로 줬는데 현재는 다 묶어졌죠. 그렇죠? 자, 그럼 1차로 돌아와서 보면, 1차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이 보험계약법을 제가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보험계약법의 분량이 범위가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아실 거예요. 꼭 저희 교재 아니더라도 다른 교재들 보면요, 실제로도 내용이
손해사정 이론이 이만큼 걸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걸쳐 있어요. 보험업법은 물론 굉장히 좀 미미하긴 한데요. 한 이 정도 걸쳐 있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자, 보세요. 보험계약법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마스터를 할 겁니다. 보험계약법에서 보험에 대해서 어떤 기본기 마스터 끝내고 갈 거예요. 보험계약법에서. 그리고 나서 손해사정으로 들어가면 정말 그 손해사정 이론, 계약법과는 중복되지 않는 손해사정 이론 과목만이 갖고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갈 겁니다. 집중해서. 당연히 다르겠죠. 엄연히 보면 뭐겠어요. 보험계약법은 아까 말했듯이 보험계약을 맺는 모든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손해사정은 손해를 사정하는, 손해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과목에서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나 다른 교재들이나 어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손해사정 이론 책도 굉장히 두껍죠. 계약법 책도 두껍고. 그런데 목차를 한번 봐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법적으로 설명하고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표현은 물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용어를 가지고도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표현을 해놨고 저거는 법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 법은요. 법조문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글자 그대로 표현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책을 쓰신 교수님이라든지 뭐 어디서 배우고 오신 그 어떤 배우고 온 어떤 곳이라든지 뭐 유럽이나 미국 뭐 일본 이렇게 되겠죠. 다 그런 교수님들 전문가분들마다 표현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실제적인 알맹이는 똑같죠. 기본 개념에 다루고 있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시간 낭비하면서 이거 보고 이거 또 보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계약법을 하나 끝내놓으면 그 다음엔 손해사정 이론은 거기에 필요한 것만 집중해서 가고 보험업법도 거기에 필요한 것만 집중해서 딱 특히나 보험업법은 암기 과목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것만 딱 암기해서 가고 그렇게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보험계약법에서 보험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 손해사정이론에서는 그중에서도 손해사정하는 거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할 때 있어서 회사가 지켜야 되는 거고 그 흐름을 타고 가서 이제 2차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보험 상품의 담보에 대해서 배우는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아까 말한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태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요. 우리 이제 강의를 들어가면 이 보험계약법을 하는 데에 가장 큰 시간을 할애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 하고 나시면 제가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는데 손해사정 이론이나 뭐 보험업법 좀 외워야 되는 게 있으니까 손해사정 이론이 어떤 다른 교재들을 무작정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컴팩트하게 줄여서 끝낼 거. 야, 손해사정 이론이 이런 식으로 끝내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컴팩트하게 줄여질 겁니다. 근데 실제로가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자, 그럼 정리를 좀 이제 할게요. 정리를. 자, 제가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그래서 저는 이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본기를 마스터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기본기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흐름을 타고 공부를 해야 중복되지도 않고 까먹지도 않고 훨씬 더 몰입이 되죠. 몰입이. 흐름을 타고 가야 내가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려운 걸 들어도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듣게 되면서 나중에 가면 어때요?
조금만 공부해도 이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 제가 사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실전성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면 뭐하나? 실전에 써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GGRT라고 이 GGR 개구리죠. 아까 말한 개구리 개념, 구조, 원리 그리고 이 T는 틀인데요. 무슨 틀이냐면 키워드 틀입니다. 키워드 틀이 우리 스타 하시는 분들은 테크 트리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일단은 아까 설명했던 것들 정리를 하자면 이 개념, 구조, 원리 개구리 기본기 마스터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중요했어요. 그래야 이게 마스터돼야 시간이 흐를수록 공부의 어떤 효과가 처음엔 천천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자, 그다음 키워드 트리. 이것이 이제 어떤 실전성을 정말 길러줄 수 있는 거죠. 구조 원리도 잡으면서 자, 어떠한 것에 대해서 배운다 치면 어떤 챕터가 있다 치면 이 챕터가 요렇게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이것과 이것으로 또 이것은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개념 구조가 잡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시험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특히나 객관식 시험,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식 시험을 예로 들면 답을 고를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집중을 할 부분은 이 60점 구간입니다. 그렇죠? 이 60점 구간은 매년 출제되는 문제, 1, 2년 주기로 출제되는 문제. 어찌됐든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같은 내용이 반복될 뿐이지 문제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 표현이 이해가 가실까요? 같은 내용, 같은 주제. 예를 들면 보험료라고 할게요. 보험료에 대한 내용은요 매년 출제가 됩니다. 매년. 특히나 보험료 지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는 보험료 지체에 대한 것은 이거는 1순위예요. 0순위입니다. 0순위. 매년 나와요. 그런데 그럼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이 출제자분들이 보험료 지체해서 다음 중 보험료 지체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4번, 4번을 적으면 이 문제를 똑같이 글자 그대로 똑같이 내년도 올해도 내고 내년도 내고 그 후에도 내나요? 아니죠. 보험료 지체라는 내용은 가져가는데 글자만 형식만 바꾸는 겁니다. 즉 보험료 지체 만약에 보험료를 안 내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즉 보험료 지체는 해지라는 키워드만 우리가 딱 구조를 잡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에서 문제가 길어지든 문장이 길어지든 키워드만 찾아내면 답을 고르는 거예요. 이게 객관식 시험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2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2차도 채점자분들이 채점을 할 때는 사람마다 문장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점수를 채점을 하겠어요? 키워드죠.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갈 키워드가 이 용어를 썼느냐. 그렇죠? 이 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키워드 싸움이라는 거예요. 키워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구조를 잡아놓으면 요즘 문제의 트렌드가 또 어때요?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딱 잘라서 한 군데에서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이만큼 갖고 와서 섞어서 내죠. 요즘 트렌드가. 2차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는 사례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례 문제는 그냥 사례를 주고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또 뽑고 여기서 뽑아서 내용을 늘렸다, 줄였다
해서 내가 내 글씨로 써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명확하게 구조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내 폴더 정리하듯이 내 머릿속에 구조가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실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릿속에 지식을 다 때려 넣어도 이것을 내가 시험 문제에 맞춰서 바깥으로 꺼내서 아웃풋하는 어떤 이 프로세스가 안 되어 있으면 실전에서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용이하게 그런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키워드 트리라는 방식을 통해서 항상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 우리 사실은 평소에는 연상법이라고 해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연상이 계속 이렇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같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공부 전략을 짜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다. 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과정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OT를 통해서 저 강사는 저런 컨셉을 가지고 그렇죠? 저기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준비를 했구나.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저도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어느 강의마다 어느 교수님마다 어느 책마다 또 사실은 뭐 어느 서비스마다 어느 상품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뿐만 아니라 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과 비교하고 어떤 사회적인 누군가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신다거나 공부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 수준에 맞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수준을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하고 대신에 가슴은 열정적으로 머리는 냉정하게 가져가고 가슴을 열정적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면 그러면 설령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30분밖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하루에 30분밖에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럼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오히려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30분밖에 없어. 30분밖에. 그럼 난 30분 동안 내가 뭐 6개월이 남았으면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점수를 많이 못 받아. 나는 그러니까 딱 평균 60만 넘도록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60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한테 내가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목표는 이거다. 그렇게 해서 하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설령 그 올해에 부족해서 떨어져도 내년에는 100% 붙습니다. 왜? 그런 분들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오르는 일만 남은 거예요. 오르는 일만. 그런데 누구는 뭐부터 해야 되는데 뭐 선행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내가 기본도 없는데 그러면 올해 시험 떨어질 확률 이렇게 가면 내년은 100% 붙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올해도 예를 들면 반반인데 내년에 가도 반반입니다. 그 후에 가도 반반이에요. 그 후에 가도. 그러니까 공부를 항상 하실 때에는 공부를 하시든 무엇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저는 전략을 짜시고 실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OT를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강사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구나 라는 것을 좀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충분히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저도 좀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강의 보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민을 하고 선택하셨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적극적으로 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1차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내용들 모두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사실 공부를 저도 20대 때는 저는 공부를 거의 뭐 사실은 한동안은 놨었습니다. 너무 하기 싫어서 놨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책 보고 이러한 일을 갖게 됐어요. 그러한 저도. 그러니까 저희가 해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공부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말은즉슨 익숙하게만 만들면, 공부하는 게 내가 힘들면 익숙하게 하는 건 사실은 그냥 여러 번 내가 몸에 배게 하는 것밖에 없죠. 익숙하게 만들면 쉬워집니다. 되시겠죠? 그렇죠? 합격이라는 거, 뭐 또 흔히 말하는 뭐 성공이라는 거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면 익숙해지면 익숙한 사람은 계속 쉽게 합격하고 쉽게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꼭 아니라는 거. 다만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